새벽 3시 당신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없음. 12번째 전화입니다. 당신은 받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억해. 당신의 문 앞에 놓인 사진 속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당신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힌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민서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6년 전 그녀가 묻어버린 기억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피로 얼룩진 의식, 사라진 남자, 그리고 끝나지 않은 복수.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씩 죽어가고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입니다. 자정까지 그녀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와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어떤 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복수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 민서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당신도 함께 빠져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어둠은 특별한 종류의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의 아파트 안은 침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에게 심장은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의 휴대폰 화면이 또다시 밝아졌다. 발신자 없음. 12번째 전화였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천장의 작은 얼룩을 응시했다. 그 얼룩은 마치 누군가의 얼굴처럼 보였다.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숨소리였다. 무겁고 의도적이며 너무나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숨소리. 민서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떨렸다. 숨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억해. 전화가 끊겼다. 민서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다. 그녀의 전신이 떨렸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빛이 커튼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발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부엌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과 이상하게 동기화되는 것 같았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다가 민서는 멈췄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메모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필체였다. 확실히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쓴 기억이 없었다. 8월 15일, 그들이 알기 전에 가야 해. 오늘은 8월 14일이었다. 민서의 손에서 메모지가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것을 쓴 적이 없었다. 절대로. 하지만 필체는 글씨의 각도, 을 그리는 방식, 받침의 특이한 모양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철컥. 누군가가 되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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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틀린 비밀번호 소리가 3번 울렸다. 그리고 나서 조용해졌다. 민서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도락의 작은 화면에는 비밀번호 3회 오류라는 메시지가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들여다봤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녀의 문 앞 발판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 민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은 문 손잡이에 가 있었지만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다. 무언가가 본능이 직감이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공포보다 강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소리는 귀에 거슬렸다. 민서는 재빨리 봉투를 집어들고 문을 닫았다.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봉투 위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뜯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 그녀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어제. 분명히 어제였다. 그녀가 입고 있던 파란색 블라우스. 그녀가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녀가 읽던 책까지 모두 정확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은 각도가 문제였다. 이것은
카페 안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녀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가까이에서. 민서의 손이 떨렸다. 사진 뒷면에 무언가 쓰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뒤집었다. 네가 잊었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잊지 않았어. 내일 밤 자정, 네가 그날 우리와 함께 있던 그곳으로 와. 혼자서. 경찰에게 말하면 네가 무엇을 잃게 될지 알잖아. 민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날? 무슨 날? 그녀는 기억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잊혀진 기억의 조각, 어둠 속에 묻혀있던 공포의 파편.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시간이 촉박해. 준비해.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사진 한 장. 민서는 화면을 보자마자 비명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이 방금 찍은 사진이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를 내려다봤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 비상구 계단 쪽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민서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얼어붙었고 눈은 복도 끝에 어둠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림자가 다시 움직였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거기 있었다. 확실히 있었다. 그녀의 폐가 공기를 갈구했지만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형광등이 다시 깜박였다. 그 짧은 어둠의 순간에 그림자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민서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덤쳐야 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의 사지를 마비시켰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울렸다. 딩동. 그 소리에 민서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쾅 닫고 모든 자물쇠를 잠갔다. 체인까지. 그녀의 손가락이 떨려서 체인을 거는데 3번이나 시도해야 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민서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귀에서는 자신의 맥박 소리만 들렸다. 쿵쾅쿵쾅. 너무 빨랐다. 너무 시끄러웠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봤다.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 사진의 각도로 봤을 때 촬영자는 비상구 계단 쪽에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 어둠 속에. 그녀를 지켜보며 기다리며 완벽한 순간을 포착하며 민서는 휴대폰을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췄다.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경찰에게 말하면 네가 무엇을 잃게 될지 알잖아. 무엇을 잃게 될까?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민서는 멈췄다. 지우. 그녀의 유일한 친구. 지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지우를? 그녀는 급히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6번째 신호음 후에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다. 민서는 다시 걸었다. 그리고 또다시. 지우는 받지 않았다. 새벽 4시였다. 지우는 항상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고 잤다. 항상. 공포가 민서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아니야.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우야, 괜찮아? 연락해줘.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서는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메시지에서 말한 그날 이 대체 언제란 말인가. 그녀는 기억하려고 애썼다. 뭔가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어둠 속에 묻혀있는 무언가가. 그녀는 침실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일기장이 거기 있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다. 손가락이 먼지 낀 표지를 만졌다. 뭔가 중요한 것이 여기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의 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나타났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수업, 아르바이트, 친구들과의 만남. 하지만 2019년 8월로 넘어가자 페이지들이 찢어져 있었다. 6장이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것을 한 기억이 없었다. 왜 이 페이지들을 찢었을까?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 그녀는 찢어진 페이지의 가장자리를 만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희미한 이미지, 거의 꿈처럼. 어두운 방, 촛불, 그리고 목소리들. 속삭이는 목소리들. 절대 말하면 안 돼. 약속해. 약속해. 민서는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머리가 아팠다. 무언가가 밀려오려고 하고 있었다. 기억이, 그녀가 묻어버렸던 기억이.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지우야! 민서는 거의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하는 것은 지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자 목소리였다. 그 낮고 속삭이는 목소리. 걱정하지 마. 네 친구는 안전해. 지금은. 내일 밤 자정까지는. 당신이 누구죠? 지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네가 이미 아는 사람이야, 민서야. 넌 그냥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지만 곧 기억하게 될 거야, 모든 것을. 남자가 잠시 멈췄다. 서랍 맨 아래를 봐. 전화가 끊겼다. 민서는 휴대폰을 쥔 채 서랍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완전히 꺼냈다. 서랍 아래 책상 안쪽 공간에 무언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작은 USB. 그녀는 그것을 떼어냈다. 손바닥 위의 USB는 차갑고 무거웠다. 이것이 거기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 누가 이것을 거기에 숨겼을까? 그녀 자신이. 민서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푸른 빛이 어두운 방을 비췄다. 그녀의 손가락이 USB 위에서 망설였다.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은. 하지만 지우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뿐이었다. 2019년 8월 15일 너츠피4. 민서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다. 8월 15일. 메모에 쓰여있던 바로 그 날짜. 그녀는 마우스 커서를 파일 위에 올렸다. 클릭하기 직전 그녀는 멈췄다. 무언가가 직감이,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 안 된다고.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녀는 이미 클릭하고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어두웠다. 흔들리는 핸드헬드 영상. 그리고 나서 촛불이 보였다. 원형으로 배치된 6개의 촛불. 그 중앙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민서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봤다. 중앙에 누워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5명 모두 후드를 쓰고 있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후드를 벗었다. 민서는 비명을 삼켰다. 그것은 그녀였다. 2019년의 그녀였다. 화면 속의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이상하고 텅 빈 미친 듯한 미소를. 민서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화면 속의 그녀, 2019년의 그녀는 촛불빛에 비친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 미소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절대 그런 식으로 웃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것은 분명히 그녀였다. 같은 얼굴, 같은 눈, 같은 입술. 영상 속에서 과거의 민서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목소리마저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억양, 그 어조는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그녀의 몸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다른 4명의 후드를 쓴 사람들이 원안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동기화되어 있었다. 연습된 움직임, 의식적인 동작. 민서는 숨을 참았다. 화면 속 중앙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자였다. 젊은 남자. 눈을 감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 민서의 손이 입을 막았다. 그녀의 위장이 뒤틀렸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었다.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런 것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절대로. 하지만 증거는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영상이 계속되었다. 후드를 쓴 사람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후드를 벗었다. 민서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승호.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승호. 그는 2년 전에 실종되었다. 경찰은 그를 찾지 못했다.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를 찾고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이 후드를 벗었다. 여자였다. 민서는 그녀를 몰랐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에는 민서가 화면 속 자신의 눈에서 봤던 것과 같은 텅 빈 표정이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5번째 사람이 후드를 벗었을 때 민서의 심장이 멈췄다. 지우였다. 2019년의 지우가 거기 서 있었다. 더 어렸지만 분명히 지우였다. 그녀도 같은 텅 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서는 의자에서 뒤로 물러났다. 지우도 이것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그럼 지금 지우를 납치했다는 전화화는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지우는 처음부터 그들 편이었나? 영상 속에서 5사람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주문처럼 들렸다. 라틴어 같았지만 민서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합쳐져 방 안을 채웠다. 촛불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중앙에 누워있던 남자의 손가락이 경련했다.
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남자의 눈이 떠졌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눈이 아니었다. 눈동자가 뒤로 말려 올라가 흰자위만 보였다. 그의 입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소리가 나왔다. 비명도 아니고 말도 아닌 인간의 것이 아닌 소리. 민서는 마침내 노트북을 닫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온몸이 떨렸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서 변기에 몸을 기댔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메스꺼움만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그녀는 곧 깨어날 것이다. 하지만 화장실 타일의 차가움,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쓴맛, 귀에서 울리는 그 비인간적인 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는 세면대로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 이것이 진짜 그녀였나? 아니면 화면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여자가 진짜였나?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는 주춤했다.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진짜 지우일까? 아니면 또 그 남자일까? 그녀는 받았다. 여보세요? 민서야. 지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차분했다. 너무 평온했다. 지우야? 괜찮아? 어디 있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 집에 있어. 넌 왜 이렇게 많이 전화했어? 휴대폰 무음으로 해놓고 자고 있었는데. 지우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렸다. 정말 괜찮아? 누가 너한테 전화해서? 민서는 말을 멈췄다. 지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영상을 봤다고. 지우가 2019년에 그 의식에 있었다고? 민서야,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지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난 괜찮아. 그냥 악몽을 꿨어. 민서는 거짓말을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우가 말했다. 민서야, 넌 그날 밤을 기억해? 민서의 피가 얼어붙었다. 무슨 밤? 2019년 8월 15일 우리가 함께했던 그날 밤. 지우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이상 걱정스럽지 않았다. 차갑고 거리감 있었다. 나는 기억 안 나. 민서가 속삭였다. 거짓말하지 마. 넌 USB를 찾았잖아. 영상을 봤잖아. 지우가 말했다. 그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민서야, 항상. 그리고 나도. 지우야, 무슨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일 밤 자정, 그 창고로 와. 혼자서. 네가 오지 않으면. 지우가 잠시 멈췄다. 넌 네가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은 네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무슨 남자? 창고에 있던 그 남자. 민서가 물었다. 그의 이름은 태민이었어. 그리고 그는 네가 죽인 거야. 지우가 말했다. 전화가 끊겼다. 민서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타일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백색 소음으로 가득 찼다. 태민. 그 이름이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이미지가 번쩍였다. 비명, 그리고 그녀의 손. 피로 물든 그녀의 손. 민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깨끗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끈적한 따뜻함, 죄책감의 무게. 그녀는 정말로 사람을 죽였을까? 새벽 5시. 민서는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차가운 타일이 그녀의 등을 통해 냉기를 전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지우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는 네가 죽인 거야. 불가능했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을까? 왜 그녀는 피의 감촉을 느낄 수 있을까? 왜 태민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킬까? 민서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저렸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다시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여자는 그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비밀을, 모든 어둠을. 하지만 민서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갔다. 부서진 휴대폰 조각들이 화장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새 전화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답을 찾아야 했다. 민서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영상을 다시 볼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뭔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몰랐다. 뭔가 중요한 것을. 그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소리를 줄였다. 그 비인간적인 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었다. 영상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봤다. 모든 디테일을 관찰했다.
촛불의 배치, 육각형이었다. 각 촛불 옆에 무언가 그려져 있었다. 바닥에 분필로 그린 기호들. 민서는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그 기호들을 자세히 봤다. 연금술 기호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았다. 룬 문자. 그녀는 휴대폰이 부서진 것을 잊고 있었다. 노트북으로 검색했다. 육각형 의식 기호를 입력했다. 결과들이 나타났다. 대부분은 오컬트, 악마 소환, 고대 의식에 관한 것들이었다. 민서의 입이 바짝 말랐다. 한 웹사이트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영혼전이 의식, 고대 그림자 교단의 금지된 의식. 그녀는 클릭했다. 페이지가 로딩되었다. 텍스트는 오래되고 학술적으로 보였다. 영혼전이 의식은 12세기 유럽의 그림자 교단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고 있다. 이 의식은 한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식에는 6명의 참가자가 필요했다. 5명의 술사와 1명의 희생자. 희생자는 죽음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져야 했고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려는 순간 술사들은 주문을 외워 영혼을 붙잡아야 했다. 민서는 스크롤을 내렸다. 하지만 의식이 실패하면 희생자는 완전히 죽지도 살지도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 그의 영혼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갇히게 되고 그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더 나쁜 것은 의식에 참여한 술사들도 그 영혼에 연결되어 그들의 의식 속에 희생자의 고통이 스며든다는 것이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그들이 그런 것을 시도했다고? 왜? 무슨 이유로? 그녀는 계속 읽었다. 의식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참가자가 다시 모여 역의식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하다. 역의식 중에 한 명이라도 주문을 틀리면 모든 참가자의 영혼이 희생자와 함께 영원히 갇히게 된다. 민서는 노트북에서 눈을 뗐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부르는 것이었다. 역의식을 위해, 태민의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 아니면 그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하지만 왜 지금인가? 왜 2019년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민서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갔다. 빨리 감기로 끝까지 봤다. 의식이 끝나갈 때쯤 무언가 잘못되었다. 태민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격렬하게 통제할 수 없이 5명의 참가자들이 뒤로 물러났다. 공포에 질린 표층들, 촛불들이 동시에 꺼졌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다. 민서는 멈췄다. 뭔가 빠진 것 같았다. 영상이 너무 갑자기 끝났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태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USB를 다시 확인했다. 다른 파일이 있을까? 숨겨진 폴더를 검색했다. 그리고 찾았다. 작은 텍스트 파일. Riyadh me.txt 파일을 열었다. 한 줄의 문장만 있었다. 태민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는 복수를 원한다. 민서의 심장이 멈췄다. 살아있다. 어떻게? 영상에서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촛불이 꺼지고 비명이 들렸고 그게 전부였다. 만약 태민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가 복수를 원한다면? 갑자기 창문에서 소리가 났다. 민서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아파트는 12층이었다. 창문에서 소리가 날 리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긁는 소리.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것 같은. 민서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이 커튼을 잡았다. 열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긁는 소리가 더 크고 격렬해졌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약하고 거의 바람소리 같았지만 분명히 목소리였다. 민서야, 왜 날 버렸어? 민서는 커튼을 확 열었다.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12층 높이의 하늘만 있었다. 새벽의 회색빛. 하지만 유리창에 뭔가 쓰여 있었다. 안쪽에서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손가락으로 쓴 것처럼. 내일 밤 창고 혼자 아니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태민은 잊지 않았어.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등이 책상과 부딪혔다. 노트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이 깨졌다. 방 안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다. 민서는 완벽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들었다. 숨소리. 그녀의 것이 아닌 숨소리. 방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녀와 함께 숨 쉬고 있었다. 누구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숨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바로 옆에서. 그녀는 손을 뻗어 어둠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뭔가를 만졌다. 차갑고
축축하고 살처럼 느껴지지만 살이 아닌 것. 전등이 다시 켜졌다. 방은 비어 있었다. 민서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다.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만진 것, 그 차갑고 축축한 감촉은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 끝에 남아 있었다. 상상이 아니었다. 환각이 아니었다. 뭔가가 정말로 거기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봤다. 손가락 끝이 젖어 있었다. 투명한 액체. 그녀는 그것을 코에 가까이 가져갔다. 냄새가 났다. 썩은 것 같은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 그녀의 위가 뒤틀렸다. 민서는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었다. 비누를 3번이나 칠했다. 뜨거운 물에, 그리고 차가운 물에. 하지만 그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다. 피부 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거울을 보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잤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최근 며칠은 악몽으로 가득했다. 기억하지 못하는 악몽들. 깨어나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시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태민, 2019년 8월 15일. 그 의식, 그녀의 잠재의식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렸어도. 민서는 거실로 돌아갔다. 깨진 노트북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USB는 여전히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다. 이것을 파괴해야 할까? 아니면 보관해야 할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관 벨이 울렸다. 민서는 얼어붙었다. 새벽 6시. 누가 이 시간에 올까? 벨이 다시 울렸다. 더 길게, 더 주장하듯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내다봤다. 경찰이었다. 2명의 경찰관이 복도에 서 있었다. 민서의 입이 바짝 말랐다. 왜 경찰이 여기에? 그들이 알고 있을까? 벌써?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6년 전에 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벨이 3번째로 울렸다. 김민서 씨,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서울 중부경찰서입니다. 민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진정해야 했다. 무고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무고했다. 적어도 그녀가 기억하는 한. 문을 열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2 경찰관 중 나이가 많은 쪽이 배지를 보여줬다. 김민서 씨 맞으시죠?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요? 새벽 6시예요. 민서는 최대한 당황한 척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안이라서요. 젊은 경찰관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민서는 망설였다. 거절하면 더 의심스러워 보일 것이다. 네, 들어오세요. 2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왔다. 나이든 경찰관의 눈이 방 안을 훑었다. 깨진 노트북, 흩어진 종이들, 창문에 쓰인 글씨. 민서는 그가 창문의 글씨를 보지 못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눈이 거기서 멈췄다. 창문에 뭐가 쓰여 있네요. 그가 말했다. 아, 그거요. 민서는 급히 생각했다. 장난이에요. 친구가 어제 왔다가 장난으로 쓴 거예요. 경찰관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안쪽에서 쓴 것 같은데요. 네, 친구가 안에서 쓴 거예요. 민서는 서둘러 창문으로 가서 손으로 글씨를 지우려 했다. 하지만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유리 안쪽에 새겨진 것처럼. 김민서 씨. 젊은 경찰관이 말했다. 박승호 씨를 아시나요? 민서의 심장이 멈췄다. 승호. 영상에서 봤던 그 승호. 네, 대학교 때 같은 과였어요. 하지만 연락한 지 오래됐어요. 그가 어젯밤에 발견됐습니다. 한강에서.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다. 익사체로. 민서는 뒤로 비틀거렸다. 소파에 앉아야 했다. 뭐라고요? 그의 휴대폰에서 당신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에도. 젊은 경찰관이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통화가 사흘 전이었는데 당신과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승호 오빠와 통화한 적 없어요. 최근에는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제 휴대폰이 어젯밤에 고장났는데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휴대폰이 어떻게 고장났죠?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다. 떨어뜨렸어요. 화장실에. 민서는 화장실을 가리켰다. 조각들이 아직 거기 있어요. 젊은 경찰관이 화장실로 가서 확인했다. 그는 돌아와서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산산조각 났네요. 김민서 씨, 혹시 승호 씨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나요? 우울해 보였다거나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거나.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와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가 실종됐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실종됐다가 돌아왔어요.
한 달 전에 젊은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밤에 악몽을 꾸고 계속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대요. 민서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 느끼는 것과 똑같았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사진을 꺼냈다. 그의 손에 이것이 쥐어져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젖어서 글씨가 번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민서야,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가 계속 나를 부르고 있어. 태민이, 그는 우리 모두를 원하고 있어. 넌 조심해. 그는 널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 민서는 사진을 볼 수 없었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렸다. 승호가 죽었다. 자살했다. 아니, 살해당했다. 태민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젊은 경관이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지우가 말했다. 경찰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김민서 씨,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관벨이 다시 울렸다. 세 사람 모두 문을 쳐다봤다. 젊은 경찰관이 문을 열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뚜껑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김민서에게. 경찰관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당신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열어봐도 될까요?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경찰관이 상자를 열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그도 뒤로 물러났다. 이게 뭐죠?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는 일어나 상자를 봤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상자 안에는 손가락이 있었다. 잘린 손가락. 그리고 그 옆에 쪽지가 있었다. 내일 밤 자정. 너의 차례야. 경찰서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다. 민서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신문실의 회색 벽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상자를 만진 감촉이 남아있었다. 손가락. 잘린 손가락.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경찰은 DNA 검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승호의 것이었다. 문이 열렸다. 형사 한 명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여자,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녀는 민서 맞은편에 앉았다. 김민서 씨, 저는 강 형사입니다. 그녀가 파일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박승호 씨의 죽음, 당신에게 보내진 협박, 그리고 이제 절단된 신체 부위까지.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민서는 침묵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영원전의 의식, 복수하는 죽은 자. 그런 것들은 현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만진 그 차갑고 축축한 것은 현실이었다. 김민서 씨, 당신을 도우려면 당신이 협조해야 해요. 강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승호 씨가 남긴 메모에 태민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가 누구죠? 민서의 심장이 뛰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그를 알아요. 민서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통증이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두었다. 그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요? 2019년부터요. 강 형사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민서는 너무 빨리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강 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왜 그 해부터 모든 연락이 끊겼죠? 박승호 씨는 2019년에 실종됐어요. 그리고 최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김태민이라는 남자도 2019년 8월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를 찾고 있어요. 민서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태민의 가족,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빠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김민서 씨, 당신은 2019년 8월 15일 어디 있었나요? 강 형사가 물었다. 기억 안 나요. 민서가 속삭였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강 형사가 파일을 넘겼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녀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CCTV 화면 캡처였다. 낡은 창고 앞 5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화질이 나빴지만 그들 중 한 명은 분명히 민서였다.
2019년의 민서, 그리고 옆에는 승호가 있었다. 이 창고는 강서구에 있는 버려진 공장 부지예요. 2019년 8월 15일, 당신과 4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나왔죠. 하지만 김태민 씨는 그날 저녁 그의 집을 나선 후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 추적 기록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창고였어요. 강 형사가 말했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민서의 귀에서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다. 쿵쾅쿵쾅. 너무 빨랐다. 숨이 막혔다. 당신이 그를 죽였나요, 김민서 씨? 강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민서의 목소리가 깨졌다.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뭘 했죠? 민서는 눈을 감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촛불, 주문, 태민의 얼굴, 공포에 질린 얼굴, 그리고 피, 너무 많은 피. 저희는 의식을 했어요. 민서가 마침내 말했다.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본 거였어요. 영혼을 소환하는 의식.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가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였나요? 강 형사가 물었다. 민서는 눈을 떴다. 뭔가 잘못됐어요. 의식 중에. 태민이 그는 경련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를 도우려 했지만 촛불이 꺼졌고 어둠 속에서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음 기억은 집에 있는 거예요. 삐투성이었어요. 강 형사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 창고를 일주일 전에 수색했어요. 박승호 씨가 실종됐다가 돌아온 후 그가 계속 이 장소를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수색영장을 받았죠. 사진 속에는 창고 내부가 보였다. 바닥에는 여전히 분필로 그려진 육각형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 민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핏자국이 있었다. 오래되고 갈색으로 변색된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법의학팀이 분석한 결과 이 혈흔은 최소 5리터 이상의 혈액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 몸에 있는 혈액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강 형사가 멈췄다. 김태민 씨의 것으로 확인됐어요. 민서는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눈물만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강 형사가 계속했다. 시체가 없어요. 그 많은 혈액을 흘리고도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녀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 혈흔 위에 발자국이 있어요. 맨발 자국. 최근 것으로 보여요. 일주일도 안 된. 사진 속의 발자국은 피 위를 걸어간 흔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간 것처럼. 김태민 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강 형사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강 형사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뜻이죠? 의식이 실패했어요. 그의 영혼은 그것은 붙잡혔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는 복수를 원해요. 우리 모두에게. 민서가 말했다. 김민서 씨, 당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아세요? 강 형사가 말했다. 알아요. 민서가 울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승호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저도 곧 내일 밤이에요. 자정, 그가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있어요. 누가 부르고 있죠? 태민이요.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김민서 씨, 우리는 당신을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니요. 민서가 소리쳤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내일 밤까지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해요. 역의식을 해야 해요. 아니면 우리 모두 죽을 거예요. 문이 열렸다. 젊은 경찰관이 들어와 강 형사에게 뭔가 속삭였다. 강 형사의 억지구 간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녀가 말했다. 경찰관이 태블릿을 건넸다. 강 형사가 화면을 봤다. 그리고 민서를 쳐다봤다. 김민서 씨, 당신의 친구 이지우 씨를 알죠? 민서의 심장이 떨어졌다. 네, 왜요? 그녀가 1시간 전에 실종 신고됐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신고했는데 그녀의 방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됐대요. 강 형사가 태블릿을 돌려 민서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지우의 방 사진이 있었다. 벽에 빨간색으로 뭔가 쓰여 있었다. 그는 우리를 원해. 자정, 창고에서. 그리고 그 아래 더 큰 글씨로. 민서야, 도망치지 마. 이건 내 잘못이야. 강 형사는 민서를 계속 신문했지만 민서의 머릿속은 지우로 가득했다. 지우가 실종됐다. 벽에 쓰인 그 메시지. 이건 네 잘못이야. 그 말이 민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맞았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었다. 그녀가 2019년에 그 어리석은 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김민서 씨,
집중하세요. 강 형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당신이 말한 역의식, 그게 정확히 뭔가요? 민서는 강 형사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영혼전이 의식을 되돌리는 거예요. 태민의 영혼을 풀어주는. 하지만 위험해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의 영혼이 그와 함께 갇히게 돼요. 당신은 정말로 이것을 믿나요? 강 형사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묻어났다. 제가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아요. 민서가 말했다. 승호 오빠는 죽었어요. 지우는 실종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의식에 참여했던 다른 3명도 위험해요. 다른 3명? 강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름을 대세요.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호드를 벗었을 때 얼굴들. 최유진, 정연우, 그리고 서운채. 강 형사가 급히 노트에 적었다. 그들의 연락처를 아나요? 아니요. 우리는 의식 후에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약속했어요. 절대 다시 만나지 않기로. 절대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형사는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3사람을 찾아요. 지금 당장. 경찰관이 나갔다. 강 형사는 다시 민서를 쳐다봤다. 김민서 씨,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것을 믿기 어렵지만, 당신은 오늘 밤 그 창고에 가면 안 돼요. 그것은 자살 행위예요. 하지만 지우는, 민서가 시작했다. 우리가 이지우 씨를 찾을 거예요. 당신은 여기 보호 구금돼 있어요. 당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강 형사가 일어났다. 안 돼요. 민서가 소리쳤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가지 않으면 지우가 죽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태민은? 그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거예요. 강 형사는 문 앞에서 멈췄다. 김민서 씨,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죄책감이든 트라우마든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도움은 귀신 이야기나 오컬트 의식이 아니에요. 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혼자 남겨졌다. 신문실의 시계가 똑딱거렸다. 오후 2시. 자정까지 10시간. 그녀는 여기서 나가야 했다. 어떻게든. 그녀는 일어나 방 안을 살폈다. 창문은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뿐이었다.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민서는 다시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치지 않았다. 그녀가 본 것들, 느낀 것들 모두 실제였다. 갑자기 불이 깜박였다. 1번, 2번. 민서는 긴장했다. 그리고 불이 완전히 꺼졌다. 어둠이 방을 삼켰다. 민서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 안에 누군가, 아니 무언가 가 있었다. 민서야.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남자 목소리. 낮고 거친 고통으로 일그러진. 태민.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텅 빈 웃음. 너는 나를 기억하는구나. 좋아. 나도 너를 기억해. 네가 한 모든 것을. 미안해요. 민서가 울먹였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것이 진짜일 줄은. 몰랐다고? 태민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너희는 나를 제물로 썼어. 너희의 욕심을 위해. 영원한 생명. 그것이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거였어요. 실제로 될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 태민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여러 겹으로 울렸다. 마치 1000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다. 너희는 나에게 약을 먹였어. 나를 마비시켰어. 그리고 그 칼로. 민서는 귀를 막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는 계속 반복했다. 하지만 기억이 밀려왔다. 선명하게, 잔인하게. 그들은 태민에게 뭔가를 마시게 했다. 그는 신뢰했다. 승호의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쓰러졌다. 그들은 그를 원안에 놓았다. 촛불을 켰다.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나서 칼, 은으로 만든 작은 칼. 누가 가져왔을까? 유진이었나? 아니면 현우? 민서는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억은 홍수처럼 밀려왔다. 칼이 태민의 가슴에 닿았을 때,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을 때, 그의 눈이 떠졌을 때, 공포에 질린 이해하지 못하는 눈. 레오는 웃고 있었어. 태민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죽어가는 동안 너는 웃고 있었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민서가 울부짖었다. 저는 제어할 수 없었어요.
뭔가가 저를 조종했어요. 의식이 그것이 우리를 모두 미치게 만들었어요. 변명, 태민이 말했다. 하지만 곧 변명은 필요 없게 될 거야. 오늘 밤 자정, 너희 모두가 그곳에 올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겪은 것을 보여줄 거야.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것이 어떤 건지, 6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역의식을 할게요. 민서가 말했다. 당신을 풀어줄게요. 제발 지우를 놓아줘요. 그녀는 무고해요. 무고하다고? 태민이 웃었다. 아무도 무고하지 않아. 그녀도 거기 있었어. 그녀도 주문을 외웠어. 그녀도 내 피를 보고 웃었어. 불이 다시 켜졌다. 민서는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방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거울, 신문실의 일방 거울에 뭔가 쓰여 있었다. 피로, 신선한, 아직 뚝뚝 떨어지는 피로. 자정, 혼자 오지 마. 5명 모두 와야 해. 1명이라도 빠지면 나는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죽일 거야. 문이 열렸다. 강 형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거울의 메시지를 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밖에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서는 일어났다. 이제 믿으세요? 이것이 실제라는 걸? 강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의 피를 만졌다. 그것은 진짜였다. 따뜻했다. 우리는 법의학팀을 불러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민서가 말했다. 다른 3명을 찾았어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유진 씨와 정현우 씨는 찾았어요. 하지만 서은채 씨는 그녀는 3년 전에 죽었어요. 자살로 기록되어 있어요. 민서의 심장이 가라앉았다. 은채가 죽었다. 그럼 5명이 모일 수 없었다. 역의식은 불가능했다. 그럼 우리는 민서가 속삭였다. 망했어요. 강 형사가 문장을 끝냈다.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5명이 모두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4명밖에 없어요. 민서는 주저앉았다. 끝났다. 그들은 끝났다. 태민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갑자기 민서의 머릿속에 생각이 번쩍였다. 잠깐만요. 은채 언니가 죽었다면 그녀의 영혼은? 강 형사가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뜻이죠? 만약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만약 태민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여기 있다면 은채 언니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녀를 부르면. 민서가 말했다. 강 형사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거울의 피가 증거였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민서가 물었다. 오후 11시 45분. 민서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넌 불빛, 높은 빌딩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도시. 하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은 그 모든 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강서구의 버려진 공장지대, 어둠만이 존재하는 곳. 조수석에는 강 형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울의 피, 사라진 지우, 그리고 죽은 승호.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다. 뒷좌석에는 민서 옆에 유진과 현우가 앉아 있었다. 유진은 계속 떨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현우는 창밖을 응시했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몰랐다. USB에서 본 자료에 따르면 역의식은 원래 의식보다 훨씬 위험했다.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그들 모두의 영혼이 태민과 함께 영원히 갇힐 것이었다. 은채는 정말 올까? 현우가 처음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와야 해. 민서가 말했다. 아니면 우리는 모두 끝이야. 차가 멈췄다. 그들은 도착했다. 창고는 어둠 속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낡고 버려진 죽음의 냄새가 나는. 주변에는 다른 경찰차들이 있었다. 강 형사는 팀을 데려왔지만 민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다. 총알은 영혼을 죽일 수 없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안개가 땅 위를 기어가고 있었다. 창고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무정이를 가져가세요. 강 형사가 민서에게 작은 기기를 건넸다. 뭔가 잘못되면 즉시 연락하세요. 민서는 무정이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만약 뭔가 잘못된다면 무정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3사람은 창고로 걸어갔다. 각 발걸음마다 민서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문턱을 넘을 때 차가운 기운이 그녀를 스쳤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하지만 중앙에서 빛이 났다. 촛불. 6개의 촛불이 육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우였다. 지우야. 민서가 소리쳤다. 그녀는 달려가려 했지만 유진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기다려. 유진이 속삭였다. 뭔가 이상해.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숙여져 있었고 손은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인형처럼 보였다. 생명이 없는, 조종당하는. 지우야, 나야, 민서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민서는 숨을 삼켰다. 지우의 눈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눈동자가 없었다. 백내장처럼 완전히 하얀. 민서야. 지우의 입이 움직였다. 하지만 나온 목소리는 지우의 것이 아니었다. 남자 목소리였다. 태민의 목소리. 왔구나. 그리고 친구들도 데려왔네. 지우를 놓아줘. 민서가 소리쳤다. 놓아주다니? 태민이 지우의 몸으로 웃었다. 그녀는 나의 것이야. 너희 모두처럼 6년 전 그날 밤부터 너희는 나의 것이었어. 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역의식을 하러 왔어. 너를 풀어주려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저주? 태민이 고개를 기울였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야. 이것은 정의야. 너희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나의 영혼을.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에게서 같은 것을 빼앗을 거야. 우리는 미안해. 유진이 울면서 말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한 것을 우리는 매일 후회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후회?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후회가 나를 되살릴 수 있어. 후회가 내가 잃은 6년을 돌려줄 수 있어. 갑자기 다른 촛불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창고 전체가 밝아졌다. 그리고 민서는 봤다. 벽에 쓰인 것들을. 피로 쓰인 이름들. 수백 개의 이름들. 태민의 이름이 수백 번 반복되어 있었다. 이것이 내가 6년 동안 한 일이야. 태민이 말했다. 내 이름을 반복해서 쓰면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있었거든.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너희는 밖에서 살고 있었어. 웃고, 사랑하고, 꿈을 꾸면서.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했어. 뭔가가 우리의 기억을 지웠어. 너희가 스스로 지운 거야. 태민이 말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 너희의 마음이 그것을 묻어버린 거야.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어. 매 순간, 매 초를 기억해. 시계가 자정을 쳤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다. 시간이야. 태민이 말했다. 의식을 시작해. 아니면 그녀는 죽어. 지우의 목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조여들기 시작했다. 지우가 숨을 헐떡였다. 멈춰. 민서가 소리쳤다. 우리가 할게. 의식을 할게. 태민이 웃었다. 하지만 너희는 5이 아니잖아. 은채가 없어. 어떻게 의식을 완성할 건데? 은채 언니를 부를 거야. 민서가 말했다. 그녀의 영혼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태민이 웃기 시작했다. 길고 미친 듯한 웃음. 정말 죽은 자를 부른다고? 너희는 정말 미쳤구나.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현우가 말했다. 3사람은 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다. 6년 전 그날 밤처럼. 4번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은채의 자리. 민서는 USB에서 암기한 주문을 떠올렸다. 역의식의 주문.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서은채. 민서가 어둠을 향해 불렀다. 우리는 너를 부른다. 이 의식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를 도와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은채야. 유진이 울며 불렀다. 제발. 우리는 네가 필요해. 우리 모두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포기해. 태민이 말했다. 그녀는 오지 않아. 왜 오겠어? 너희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민서는 무릎이 꺾였다. 끝났다. 그들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때 4번째 촛불이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채였다. 반투명하고 희미했지만 확실히 은채였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늦어서 미안. 은채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속삭였다. 길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 민서는 울었다. 은채 언니, 울지 마. 은채가 말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 5사람, 4명의 산자와 1명의 죽은 자. 이 원을 완성했다. 그들은 손을 잡았다. 은채의 손은 차갑고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그것은 거기 있었다. 민서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합쳐졌다. 촛불들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바람이 창고 안을 휘몰아쳤다. 태민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지우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원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안 돼. 태민이 소리쳤다.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복수는 끝났어, 태민아. 은채가 말했다. 이제 쉴 시간이야. 우리 모두. 빛이 폭발했다. 눈부신 순수한 백색빛.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무언가 그녀를 통과하는 것을 느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민서가 눈을 떴을 때 촛불들은 꺼져 있었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은채는 사라졌다. 태민도 끝났다. 민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6년 전 그 어두운 밤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과거에 묻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 과거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입니다. 민서는 그녀의 죄와 맞섰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끝을 찾았을까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책감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가능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을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민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당신의 과거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나요? 그것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이라면 민서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어둠 속에서.